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오늘은 주접을 떨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보 탐욕지수는 16, 투데크롭션은 0.86.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바닥인가 라는 관점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의 주봉입니다. 현재 마지막 지지선, 어제 살짝 이탈해줬다가 이마롤로 반등을 성공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진짜 여기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으러 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현재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을 이은 주봉의 상승 추세 상단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고 이곳에서 나스닥의 월가의 세력이 큰 이익 실현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무려 현재까지 5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버리지를 강하게 쓰면서 계좌의 변동성을 높일 때에는 주봉의 추세가 유지될 때입니다. 크게 한번 볼게요. 주봉 이평선 주황색 라인입니다. 꺾이지 않았잖아요. 여기서도 하락이 있었지만 꺾이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어떻죠? 주봉의 이평선이 아래로 꺾이면은 나스닥의 우상향은 끝난 것입니다. 21년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21년 주봉 라인입니다. 주황색이고요. 하락을 하였음에도 주봉의 이평선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락을 하였음에도 주봉의 이평선이 꺾이지 않았죠. 이때도 꺾이지 않았고 이때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22년의 1월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시즌이 개막된 이때 주봉이 꺾여버리죠. 그리고 무려 1년 동안 23년 초까지 주봉은 꺾여 있습니다. 23년 초에 들어 올리고 다시 지지를 받고 주봉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를 강하게 써가지고 계좌의 변동성을 높이면서 계좌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때는 이런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봉이 꺾이면은 끝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좌의 변동성을 줄여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점이라고요. 이렇게 오르고 모든 TQ와 속슬의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수익 인증을 해대고 이제 주봉이 꺾일 수도 있는 타이밍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하는 타이밍이 온 것이라고요. 1배 지수 ETF는 솔직히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음해봉리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TQQQ입니다. 이때 만약에 반등이 온다고 잘못 샀다고 칩시다. 74% 때려 맞는 거예요. 현재 이때 주봉이 꺾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잘못 썼다고 칩시다. 보이세요? 하방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어제 하루 반등을 했을 뿐이고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숏의 차트를 보면서 숏의 보조지표를 보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하락하는 차트의 기술적 반등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의 터치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평선이. 하락하는 종목의 기술적 반등의 끝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의 터치다. 하락을 하게 되면 이평선은 계속적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온다고 하면 이평선 터치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게 뭐 이쯤이라면은 이쯤 돼서 터치를 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와서 그러면은 물량을 줄이셔야 될 타이밍인 거죠. 하지만 이쯤에서 이평선을 터치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좋은 거죠. 어쨌든 지금보다 오른 거니까. 하지만 계속적으로 내리고 이평선이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추매는 언제냐? 이러한 구간이 되겠죠. 계속적으로 이때도 내렸다가 이평선을 터치하고 이평선을 들어 올릴 때 그러면 상방이 열리게 되는 거죠. 속슬은 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검정색 라인을 깬 거죠.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때 말아 올리긴 했지만 이 선을 깨서는 안 됐다. 상승하는 척 하더니 끝까지 내려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아 올렸지만 이 선을 속슬은 깨면 안 됐어요. 지지선이 없는 거라고요. 현재는 조금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 라인, 검정색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지지받지 못하면 그 다음은 또다시 지지선이 없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작전은 어떻게든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야 되는 거죠. 덜 먹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에서 물량을 약간 줄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명확한 하방의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나스닥이 우상향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 잡아도 충분히 늦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상승을 먹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많은 유튜버들이 그러잖아요. 공포에 사라. 저도 공포에 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나스닥의 주봉의 이평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포에 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주봉의 이평선을 돌리지 못한다고 하면 터치 후에 이처럼 터치 후에 끝없는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차트라고요. 물론 22년처럼 그렇게까지 힘든 장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나스닥의 월봉을 봤을 때 월봉 이평선은 약 한 10% 정도, 11% 정도 남았거든요. 이 월봉의 이평선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월봉의 이평선에서 지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 8% 더 내린다고 하면 TQ와 속슬은 엄청나게 나락을 가는 거죠. 그때 현금이 없으면 어설픈 지금의 구간에서 모든 현금을 다 쓰면 그때는 추매를 못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무리하게 추매를 하기보다는 관망의 자세 또는 많은 수익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약간의 비중을 덜어내는 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긍정적인 뷰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차트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저도 제가 틀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유례 없이 주간 거래장이 롤백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급락장에서 줍줍을 잘하신 분은 그 줍줍한 물량을 약간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항상 활기 넘쳤던 긍정적인 뷰만 드렸던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차트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유연함이 필수입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으로 계속 살 수 있으면 계속 사면 돼요. 끝까지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날까지 죽어라 사면 됩니다.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니면 당장 1, 2주가 걸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의 터치, 이평선의 터치, 뭐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물량을 지금 다 버리고 패닉셀을 같이 동참하기보다는 약간의 비중만 줄인 상태로 나스닥이 기술적 반등 또는 우상향으로 바뀌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말 나스닥이 개나락을 가서 다시 이평선을 돌리는 시점에 그때 나스닥을 추매하던가, 아니면 곧바로 근시일 내에 이평선이 상승으로 돌릴 때 그때 다시 추매를 하셔도,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그때 하시는 게 3배 레버리지의 투자에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을 소중히 지켜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시저와 계속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엄청난 탐욕의 구간에서 추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3배 레버리지로 수익 중일 거예요. 공포의 매수는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꺾이는 상황에서의 공포의 매수는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평단을 만들어는 패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봉의 이평선이 꺾여버렸죠. 이더리움은 좀 더 명확하게 주봉의 이평선이 꺾여버렸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을 바라고 주봉의 이평선에 터치하는 그날이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물량을 줄이셔야죠. 하락의 추세선 이탈했잖아요. 어제의 기술적인 반등은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크게 나가서 되돌림을 하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것이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재차 내리는 굉장히 좋지 않은 차트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바라고 물량을 줄이셔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투자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금 비중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 보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유튜브를 계속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활기찬 시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